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21년부터 25년까지 4년 동안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읽었던 책들 중에 재밌었던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25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구정도 지났고 하니까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는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읽었던 책들 중에 어떤 종류의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고민을 하다가, 개인적으로는 무언가를 상상하면서 읽는 걸 좋아해서 소설을 좋아하고 외국 소설보다는 한국 소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로 된 소설들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놓치는 부분들이 많고 의역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원서 그 자체로 읽을 수 있는 한국 소설을 좋아합니다. 사실 소설뿐만 아니라 독서 모임에서 과학이나 철학, 심리학, 자기계발 등등 되게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읽고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종류의 책들도 한번 추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한국 소설은 입문자들을 위한 굉장히 간단하고 재미있는 소설, 그리고 제가 인생 소설이라고 느낄 만큼 되게 재미있었던 소설 하나,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역사를 담고 있는 소설 하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자 합니다. 약간 난이도 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세랑 작가님의 피프티 피플입니다. 이 책은 제가 독서 모임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포문을 열어준 책이에요. 그만큼 제가 책을 되게 많이 읽지 않았던 시절에도 재미있게 봤었던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50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 안에서 되게 공감 가는 내용들도 있고 뭔가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도 있어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절대 중간에 하차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후반 30분에 정말 재미있는 요소들이 꽉꽉 들어차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빌드업 해놓은 것들을 그 뒤에 30페이지 정도? 40페이지 정도에 와라라 다 풀어줘요. 밑밥 같은 것들을 되게 다 회수를 해버리는 책이라서 끝으로 갈수록 와 진짜 재밌다, 작가 진짜 천재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너무 재밌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뭔가 한국 소설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거나 책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책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읽으면 정말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고 쉽게 도전하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피프티 피플이라는 책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진짜 인생 소설이라고 뽑는 양귀자 작가님의 모순입니다. 이게 진짜 재밌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한 명이 있고 그 위에 엄마랑 이모가 있는데 이 두 분은 쌍둥이세요. 그리고 이 주인공한테는 썸남이 두 명이 있어요. 누구랑 연애를 하고 누구랑 결혼을 할까? 약간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나의 어머니와 이모의 삶을 보면서 이모부라는 사람, 그리고 아빠라는 사람이 엄마와 이모에게 미친 영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영향들을 이 주인공이 보고 이 썸남 두 명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결정하는 데까지 이 소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썸남이라고 풀어버리니까 조금 너무 저급한가 싶긴 한데 제가 느꼈을 때는 썸남이라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이 되게 재밌었던 이유는 나의 결정을 이모와 나의 엄마라는 쌍둥이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과 미래를 그려나갈지를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재밌고 이 사람이 정말 누굴 선택할까? 이 주인공이 두 남자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어떠한 삶을 지향해 갈 것인가를 보고 이 이모와 엄마라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주인공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계속 심화시켜 가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 보니까 끝까지 되게 몰입을 하고 많이 상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A라는 사람을 선택하겠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 스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누구 선택할까 너무 궁금하고, 나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을 했을까, 어떤 삶을 지향하고 살아갔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저 너무 재밌게 끝까지 술술술 읽혔어요. 괜히 베스트셀러로 계속 올라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쉽고 재밌고 인생에 대해 돌아볼 수 있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시켜가는 그 흐름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조금이라도 읽으셨던 분들이 읽으면 진짜 이 소설 매력있다, 되게 재밌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소설 하나만 추천해줘 하면 전 진짜 모순 꼭 추천하고 싶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이제 마지막 책은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게 된 계기는 한강 작가님이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타시면서 제가 그 전에 소년이 온다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이 시리즈들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근데 한강 작가님이 어떤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이 내 책이 처음이라면 작별하지 않는다를 추천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서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앞에 나왔던 것들보다 조금 더 무겁고 어려울 수 있어요. 작가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비유는 뭘 함의하고 있는 걸까를 계속해서 독자들이 알아내고 맞추고 해야 되는 책이더라고요. 작별하지 않는다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제주 4.3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되게 가벼울 수만은 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등장인물은 총 2명이 나오는데 메인 주인공이 있고 메인 주인공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키우는 새 2마리가 있어요. 주인공의 친구는 원래 제주도에 사는데 제주도에서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육지로 올라와서 치료를 받고 주인공에게 한 마리는 예전에 죽어서 주인공 친구가 키우는 새 1마리를 제주도로 가서 한번 돌봐줄 수 있겠냐 라고 주인공의 친구가 부탁을 하고 주인공이 제주도로 내려가서 겪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주 4.3 사건은 이러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렇게 아파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양한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더 보고 느끼고 아파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 4.3 사건의 아픔들을 군데군데 숨겨놓고 되게 많은 비유들을 해서 진짜 큰 울림이 있던 책이었어요. 사실 제주 4.3 사건은 다른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보다 되게 많이 묻혀있고 좀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제가 감명 깊었던 비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주인공 친구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고 그 신경 부위를 계속 바늘로 쿡쿡 찌르는 시술을 받아요. 근데 그걸 제가 상상하면서 보니까 그 절단된 부위를 쿡쿡쿡 찌르는 게 되게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함의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어떤 역사, 이런 제주 4.3 사건이나 다양한 좀 끔찍했던 역사들을 바라볼 때 당장은 그 역사를 보는 게 아플 수도 있고 뭔가 피하고 싶고 그런 감정이 들 수는 있지만 바늘로 손가락이 절단된 부위를 쿡쿡쿡쿡 찔러야지 이 신경이 살아서 봉합을 할 수 있듯이 이런 역사에서도 우리가 아픈 부분들을 피하고 치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러한 역사의식들을 계속 되뇌이고 신경을 써야지 된다라는 되게 큰 울림이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이런 비유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전 너무 어려워서 진짜 유튜브를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이 책을 해석한 유튜브 그리고 한강 작가님의 인터뷰 영상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접하면서 이래서 이 책이 되게 재밌고 사람들이 흥미롭게 봤구나, 그리고 우리 아픈 역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책이라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강 작가님도 가장 먼저 추천하셨던 소설이니만큼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의 책을 추천드려 봤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엄청 길게 하지는 못했어요. 이 책들이 다 한 권 한 권이 엄청 깊은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를 담고 있다 보니까 이 영상 안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정말 재밌고 의미가 있고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 책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25년에는 좀 책을 읽어봐야겠다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 책들로 독서의 재미에 같이 한번 빠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